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어느 법무법인 누굽니다. 이렇게 꼭 얘기하잖아요. 아,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디딤돌에 이러면 네. 제가 예,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8166님께서 저는 결혼한 지 31년 만에 처음으로 본가에 안 갑니다. 이런 얘기 하시네요. 이번에 명절 새로 고향에 가거나. 저는 가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뭐 몇 번을 좀 문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네. 안 가도 되겠냐. 효자네. 근데 마지막에는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뭐라고? 내가 무섭다. 오지 마라. 너희들 올 필요 없다. 화를 내셔서 이건 확실한 의사표시다라고 법적으로. 저희도 이제 결혼한 지 제가 17년, 18년 정도 됐는데 네. 저희 처가 지난 명절 때부터 네. 안 가고 있고요. 네. 얼굴이 좋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좋아야죠. 저는 저희 어머님이 방송을 보셨어요. 네. 너 얘기를 하신 게 전화를 먼저 주셔가지고 너 방송 나와서 사람들한테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오라고 하냐라고 그렇죠. 먼저 그냥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어머님이 또 현명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하시네요. 자, 설 명절 앞두고 자, 전직 대통령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입원했다가 구치소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서 50일 넘게 계셨나요?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양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네. 특혜 논란이 계속 뒤따랐습니다. 동부구치소 있는 것 자체도 특혜 논란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죠. 특별하게 이제 뭐 질병이라든가 노안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그래도 구치소에 머물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굉장히 건강하시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형이 확정됐으면 교도소로 가야죠. 가는 게 원칙이고 네.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외가 좀 오래 발동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안양교도소 가기 전에도 병원에도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사실 예외적이에요. 병원에 그렇죠. 이렇게 오래 못 있어요. 사실. 2달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형 집행정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70세가 되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네. 만 70세가 됐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당연히 신청을 했지만 결국은 기각이 됐고요. 네. 결국 지금 안양교도소로 지금 돌아가서 생활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틈만 있으면 법에 틈만 있으면 네. 뭐든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도전 정신이 있어요. PN 캐런님께서 왜 안양교도소로 간 건지 아세요?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정해지는 않고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을 넣긴 넣는데요. 이제 학정법 기결수니까 예. 교도소로 가는 거고 뭐 어떤 특혜라고 보기는 뭐 그건 어렵습니다. 관할지나 주소지에서 그래도 가까운 데로 보내주긴 해요. 일반적으로. 일반인 같은 서울이기 경우는. 때문에 안양이 좀 가족들이 가기나. 정봉주 전 의원은 홍성에 홍성으로 갔어요. 홍성교도소가. 저 면회 갈 때 3시간씩 걸려가지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는 지금 안양교도소는 거의 서울 사는 분들은 거의 다 원하는 제일 가까워요. 제일 원하는 가까워요. 안양 아니면 또 강원도에 음. 새로 생긴 데 횡성 쪽에는 시설이 좋다고 가기를 네. 원하는 곳도 있긴 해요. 그렇죠. 아무튼 가까운 곳으로 가셨어요. 아무리 좋아봐야 뭐 거기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네. 있다는 게. 네. 아, 그런 거 또 찾는 분들도 있죠. 네. 네. 자, 오늘의 재판으로 넘어가 볼까요? 서울 고검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사찰이라고 이른바 우리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판사 사찰 네.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 다뤄졌죠. 부분은 네. 일단은 징계가 됐었고요. 그 징계에 대해서 법원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찰 부분은요. 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사찰 관련해서 수사도 해달라고 요청했었고 예. 이게 사찰을 형법상 범죄로 본다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린 건데 일단은 법리 등등으로 좀 어렵다라고 해서 무혐의 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에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네. 무혐의 이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냥 답이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처음 문제 삼았을 때 징계 사유를 법무부에서 발표하자마자 대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이거는 이 앞으로 그 공판 중심주의로 가면서 재판에도 신경을 쓰려고 한다면 우리 검사들이 들어간 상대방 판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작성을 한 거더라고. 아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뭐 업무에 필요해서 작성한 문건인데
이걸 가지고 뭐 이게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대검이 발표한 거를 고등검찰청에서 뒤집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애초에 무혐의는 정해져 있었고 다만 의미가 있다라면 이게 형사범죄가 안 된다는 거하고 징계사유도 안 된다는 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보면 아예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릅니다.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증권남용죄 무죄 나왔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는 넘어갔거든요. 네. 이 상황 그건 평면이 좀 다른 거예요. 징계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예, 자, 징계하고 있고요. 저는 이 재판이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직권남용이에요. 최근에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죄 나옵니다. 지난주였나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받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유죄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직권남용죄 판례들을 보면서 또 영장 청구까지 다 합쳐서 유죄가 나는 경우를 보셨나요? 좀 처음 봤습니다. 지금 김은경 전 장관을 제가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특히 똑같은 사건 같아요. 이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 있습니다. 예. 조윤선이나 김기춘, 뭐 박근혜 등등 문제됐던 그거 같은 경우하고 이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약간 그렇죠. 다르긴 하지만 예. 그 건을 봤을 때 그 건이 1심에서 유죄가 났다가 항소심에서 다 무죄 무죄로 났어요. 바뀌었거든요. 전 당연히 이거는 뭐 볼 것 없이 무죄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죄를 예상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법조계도 없었고요. 유죄도 유죄지만 더 놀라운 거는 또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입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이례적이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 받았잖아요. 예. 그 중에 좌천성 인사를 준 부분도 직권남용이다라고 기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체부의 고위공직자들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 이제 노태강 등등 뭐 최서원과 관련된 부분이었던 네. 겁니다. 참 나쁜 그런데 사람. 예. 예, 그런데 그 부분도 무죄 받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대상자들이 상당히 고위직이었죠. 정부직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대상자들 공무원의 고위직을 상대로 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정년 보장되는 일반 공무원하고 좀 다르다. 인사권자 마음에 안 든다는 걸로도 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봐야 될 부분이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이제 판사들 성향 분석한 문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 판사가 어디 출신이고 뭘 좋아하고 그냥 뭐 심지어 취미 같은 것도 농구 잘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러나 이 공판에 필요한 거라고 공개 재판에 필요한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리스트라고 한 게 나온 게 뭐였냐면 자 정권 교체가 됐는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고위직이에요. 근데 그 15명이 앞으로 계속 임기를 마칠 때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나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하는지 이것들 조사해서 리스트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거기에는 최소한 개인정보, 뭐 사생활, 가족, 친구 얘기도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유죄라는 거예요. 유죄라고 법정 구속을 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례에 빌어봐도 이상하고 네. 윤석열 총장 무혐의 처분한 거에 비춰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직권남용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뭐 직권남용죄 이게 뭐 한 번만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직권을 남용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하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권리 행사를 방해해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데 세 가지가 패턴이 돼야 되는데 예컨대 무죄를 하는 패턴은 어떤 패턴이었냐면 우병우를 예를 들면 직권이 남용된 바가 없다라고 해보면 무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예컨대 그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 감찰할 직권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무죄를 해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기 직권이 아니고 직권을 넘어서도 안 돼요. 무죄예요, 무죄. 예. 임성근은 그래서 무죄가 됐습니다. 임성근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고래가 무죄를 절반 떼고요. 직권 안에 들면 또 어떻게 하냐면 의무 없는 시켜야 되는데 부하든 그냥 명령 받으면 바로 재량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또 이것도 의무 없는 일 시킨 게 아니라고 봐버립니다. 네. 그래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떤 경우는 예컨대 블랙리스트 문체부는 심의회 같은 기구가 있다 그러면 심의회에서 한 거지 이건 직권남용에서 의무를 시킨 거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무죄를 해버렸어요. 다 이때까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안 되면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이 안 됐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판사들 싹 다 무죄가 됐었거든요. 지금 사법농단 판사들이 전원 그래서 무죄 다 무죄를 예. 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게 이런 식으로 무죄를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김은경 전 장관은 어디에도 안 걸리는지 몰라도 무죄가 안 됐네요. 서주현님께서 나쁜 관행이 처벌되기 시작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제발 앞으로 누가 됐든 실형 기원합니다 얘기했고요. 법 적용의 일관성 측면에서 조금 의아하게 근데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 부분이
어떻게 봐야 될지는 사람마다 보는 관계가 다른데 최소한 이거는 다를 거예요. 문체부의 블랙리스트는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예술계 인사들, 문화계 인사들이었어요. 네. 공직과 아무 상관이 없이 바깥에서 살고 연예인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삐딱해 보인다는 세월호에 뭐 했다고. 삐딱해 보인다는 예. 이유로 출연을 막아버리고 네. 지원금을 끊어버린 거예요. 밥줄을 끊었죠. 네. 그거랑 여기 문제가 된 곳들은요. 왜 우리 낙하산 인사라고 하잖아요. 고위직 인사들.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바뀌면 나가는 게 전 정권 사람들이니까. 전 정권 네, 사람들이니까 애초에 그러려고 들어온 사람들이었거든요. 무슨 네. 공무원처럼 그냥 정권이 바뀌어도 신분을 유지해주는 자리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래서 이거를 처벌을 하려면 음흠. 먼저 이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바꾸는 것이 맞냐. 그렇죠. 라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었어야 돼요. 이 자리는 보통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거나 보통 사람들의 그렇죠. 밥줄을 끊는 자리가 아니에요. 김은경 장관이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랄 분들이 그래서 많고요.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참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네, 이 부분은 그런 이게 것 같아요. 문제예요. 직권남용죄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면 무죄가 되는 거고요. 유죄라고 생각하면 유죄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3325님께서 아니 그럼 김은경 전 장관 죄가 없다는 아니요, 말인가요?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말씀드린 양 변호사 마찬가지고요. 계속 해라 이 말이 아니고 네. 처벌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예, 일관되게 형벌이라는 거 왜 형법을 왜 만드느냐면 그걸 보고 있다가 저런 짓을 하면 내가 징역 2년 받는구나 예측 가능해야 돼요. 네. 근데 문체부 블랙리스트 그거는 어쩌면 비슷하거나 더한 건데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환경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의를 표하지 않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줬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사표를 쓰고 나가지 않은 사람을 검찰이 가서 조사하고 막 구속영장 치고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했고요. 심지어 한 명이 뭐 있긴 예. 심지어 증인들 중에서 애초에 나가는 게 당연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한 있고 사람도 있었죠. 있고. 어떤 분은 끝까지 안 나간 분도 계세요. 예. 네. 그래서 지켰어요. 이거 계속 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안 나갔죠 결국.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근데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이 임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기분은 나빴다. 그거예요. 네. 예. 그래서 잘못했다, 관행이다 이 부분을 저희가 말하려는 게 아니고 처벌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법은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랬다 네. 저랬다 재판부에 따라서 이 재판부는 유죄를 해버리고 이 재판은 무죄를 해버리고 이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참 굉장히 놀랄만한 재판이었습니다. 이 직권 남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무죄가 나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딱 한 사람이 지금 유죄를 판사들은 받았습니다. 싹 다 무죄가 났어요. 싹 다. 그렇죠. 예. 판사님들은 직권 남용에 대해서 계속 무죄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건이 유죄가 나와서 특이해서 저희가 좀 다뤘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의 주인공 임성근 부장판사 이달 말에 퇴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법관 탄핵 심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시간상으로 2월 28일 그러면 만약에 퇴임이 되면 3월 1일부터 퇴임이란 말이에요. 예. 그 시간을 어기면 각하가 되냐? 그 부분도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요. 재판소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보고 싶어요. 결국은 변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실관계는 정리가 끝났어요. 그다지 왜냐하면 복잡한 문제는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벌써. 예. 그 판결문에 다 나와 있는 거고 네. 그냥 그걸 갖고 다시 중대한 비위 사유가 돼서 탄핵이 가능하냐 마냐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심리 같은 거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설날 끝나고 조금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전 충분히 선고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8일 날 설령 못 하더라도요. 단순히 각하 그러니까 이게 실익이 없어서 어차피 판면 못 하고 그냥 임기가 끝나서 이미 법은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할 이유가 없다라고 각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이 사안은 이미 임성근 부장판사 본인은 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아예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거의 뭐 그렇게 아니 사실관계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탄핵을 넘겨라. 그렇죠. 1심 판결에 있었던 거는 표현이 그렇게 나온 것뿐이지 나에 대해서 정면으로 인정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실익이 없어 이 거리도 안 되라고 돌려버리잖아요. 그리고 항소심 무죄 나오면 아예 재판 개입이란 게 없었던 거에 돼버리고 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게 법원에서 지금 주장을 저는 이 고참 좀 연로한 어떻게 보면 법원의 분들이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 아니 이게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선배가 이게 좋은 방향이다라고 조언 좀 해준 걸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법적으로 이 탄압을 하는 거는 법원의 독립을 해친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그걸 보도하는 언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잘못했어요.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0년차 선배가 그렇죠. 이제 형사수석입니다. 수습받고 있는 그 예. 판사한테 와가지고 이거 내가 보기엔 무죄가 많은데 고민하지 마. 이렇게 한마디 학습하고 나면 절대 유죄 판단 못 내려요.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탄핵이 의미가 있는 게 많은 판사들, 특히 젊은 판사들 입장에서는 임성근 부장을 한번 보십시오. 네. 당신 나한테 그 명령 내렸다가는 당신 탄핵받아요. 나 그렇게 탄핵받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렇죠. 전례를 남기는 거죠. 만약에 그 법원장이 불러가지고 야 그거 무죄 비슷한 거 아이가? 표준 말로 무죄 비슷한 거라고 하라고 그러면 보통 임성근을 보십시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법원장들은 거의 거기만 씁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만. 보세요.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도 무죄를 받은 이유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지만 네. 판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의 권리가 직분이 없다. 아니야 직권이 네. 아니었다. 그러니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남용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뇌물을 받았지만 나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 이거하고 누가 아니, 뭐 뇌물을 받았지만 공무원이 아니다. 이런 공무원이 그렇죠. 아니다. 네. 거죠. 참. 야,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이 중요한 사건이 다른 얘기만 이렇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거취를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사퇴하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 발언 자체는 부적절했어요. 분명히 네. 된 부분은 부적절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또 그게 압력이라든가 또 사표를 발리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철회했습니다. 네. 그것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얘기 듣고 가서 본인이 또 나 사표 그럼 안 내겠다라고 지가 안 했어요. 냈어요. 본인이 안 직접 냈고 안 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말씀은 잘못됐지만 이게 또 이거 있어요. 공적인 자리의 의견 표명이 아니라 진짜 친한 후배랍시고 가까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좀 잘못된 말도 했다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덜컥 공개를 해버렸다는 게 이게 정말 국가망신을 시켜버린 거죠. 저는 사실 그게 문제 같아요. 해명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기억을 못했다 하는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거짓말 비슷하게 돼버렸던 네. 그 부분만 문제가 되지 나머지 부분은 저는 문제되는 게 없다고 생각. 나간다면 저라도 막을 거예요. 네. 너 처벌받고 나가라. 막을 때 그렇게 벌 받고 나가라 그랬으면 상관없는데. 아니 근데 그 말투가 그냥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씀처럼 친분관계 두 사람 친분관계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지. 그 내용을 봐야 되지. 이게 뭐 거짓말이니까 탄핵감이다라는 건 너무너무 나간 발언이에요. 국민의힘에서 탄핵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그건 여지는 없어요. 네. 법적인 여지는 없는데 잘못됐다는 부적절하다는 부분을 계속 밀고 넘어갈 수는 있겠죠. 아니 계속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은 하는데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나기를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약에 물러났는데 네. 지금 새로운 대법원장을 딱 앉히잖아요. 임년 6년짜리. 임기가 보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임기 6년짜리.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도 가까운 데서 얘기하다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냥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냥 기자들이 있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들도 정쟁으로 있고요.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설날 앞두고 뜨겁게 우리가 재판 5분 전 진행해봤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절 잘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네, 명절 잘 세뱃돈은 잘 준비하셨어요? 올해는 그런 부담이 좀 줘야 됩니까? 안 만나니까. 네. 그래도 애들한테 자녀들한테만 주면 될 것 같고 뭐 네. 조카들은 이제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세뱃돈 챙겨가지고 누구 주고 그래야죠. 절도 안 하는데 요즘 뭐 온라인으로 하러 보낸다고도 갔어요? 하더라고요. 온라인 해야 됩니까? 네. 이 가장들이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하고 비대면 하니까 이런 또 나태함을 보이시네요.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